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 끝까지 봐주시고 뒤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중요한 분석 보고드립니다.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지요, 업보.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가 너 한번 죽어봐.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야근이 시작됐습니다.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들 이렇게 봐줄게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패로.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내 경험으로. 그래서 그 악연 이후로 뭐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팍 쥐어짜가지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넣고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건 뭐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수사 얘기.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인권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단과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됐죠. 그러니까 이걸 봉쇄해야죠. 그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만들까?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에.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이거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 될까요? 누가 그러는데 200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아요. 그걸 물론 보고는 봤지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어떻게 알아요?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해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뭐 또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일터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서 그날 선고해버리면 끝이지 뭐 어떡할 건데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근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신뢰합니다. 압수수색 300번, 재판받느라 도민 위에 일할 시간을 뺏긴 게 가장 가슴 아팠다. 이 한마디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지난 세월이 다 녹아 있습니다. 검찰개혁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몸이 검찰의 칼날에 베어본 당사자입니다. 뼈에 사무친 한이 있는데 왜 개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청 문 닫아 걸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대칭 전력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민주정부니까 적법한 절차와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저들 검찰과 사법부 카르텔은 룰 같은 거 안 지킵니다. 증거 조작하고 위법 수사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뒤통수 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감정만 앞세워 칼을 휘두른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작은 절차적 흠결이라도 잡히면 저들은 사법부를 동원해서 독재자 이재명 탄핵을 외치며 달려들 겁니다. 그게 바로 저들이 파놓은 함정이고 지금 우리가 걷는 살얼음판입니다. 그러나 젠프는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총으로 쪼개집니다. 저들의 손발이 잘립니다. 내년 대법원장이 바뀝니다. 저들의 마지막 믿는 구석인 사법 카르텔의 머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 압승, 이것이 활용정점입니다. 선거에서 이겨서 민심의 도장을 쾅 하고 찍는 순간 저항하던 내란당과 검찰당은 명분을 잃고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아왔던 풀파워를 가동할 시간입니다. 그러니 동지 여러분, 지금의 이 답답함은 후퇴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웅크림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의 분열입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대통령이 변했다 라며 비난의 화살을 아군에게 쏘지 마십시오. 그 화살 저들이 보고 웃습니다. 어라, 자기들끼리 싸우네 하면서요. 투사 이재명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몰기에 더 신중하고 더 치밀하게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10월 그리고 내년 완벽한 승리의 그날까지 대통령을 믿고 서로의 어깨를 걸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나마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